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일상 널린 마약 3분 만에 구했다라는 겁니다. 직접 매일경제 기자가 한번 마약을 구해봤습니다. 구해봤더니 3분 만에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요. 판매상의 SNS로 좀 문의를 하니까 가격이 적힌 메뉴표를 곧바로 보내오더라라는 겁니다. 클릭 몇 번에 배달까지 마약 사범 검거 역대 최대다라는 거 여기 지금 그래프로 명확하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가다가 살짝 내려간 듯했지만 쭉 올라가고 있죠.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 이제는 정말 옛말이 됐습니다. 3분 만에 마약을 구하는 우리나라가 됐다는 게 좀 놀랍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공매도 금지 첫날 증시 환호. 코스피 134포인트 역대 최대폭 상승입니다. 네. 어제 공매도 어제부터 내년 6월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금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공매도 금지였던 첫날 어제 5.66% 급등해서 2,500대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너무 급등해서 코스닥 3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지금 발동이 됐습니다. 이 변동성을 좀 줄이는 완화하기 위해서 5분 동안 좀 효력을 정지하는 게 지금 사이드카죠. 그 정도로 상당히 가파르게 좀 올랐다라는 겁니다. 외국인이 공매도 종목을 좀 대량으로 청산한 게 아닌가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어떻게 보면 또 변동성을 더 키웠다라는 쪽으로 좀 분석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경제부총리 최상목, 보훈장관 최원일 유력 검토입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참모진 교체, 개각 등등의 지금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 이름이 나오고 있죠. 일단 경제수석 최상목 수석이 경제부총리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보훈장관 박민식 장관 대신에 최원일 전 함장이 아마도 올라갈 것이다. 좀 유력하게 좀 검토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 추경호, 박민식 두 장관은 어디로 갔느냐?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라는 겁니다. 여권, 법무부 등 전 부처 개각할 수도.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죠. 한동훈 장관도 개각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총선발 제3지대 빅뱅 꿈틀. 앞서서는 총선 앞두고 개각과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엔 제3지대입니다. 사실 신당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 제3지대, 양양자, 금태섭 기존 제3지대에 이준석 신당까지 더해져서 꿈틀꿈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신당 소식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담으로 같이 좀 풀어가 보시죠.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GTX 완공 최대한 당기겠다. 네, 윤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 어제 동탄역에 갔습니다. 동탄역에서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에서 내가 김포 골드라인 타봤는데 힘들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GTX 완공 최대한 당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국민의힘이 연일 메가시티를 지금 띄우고 있죠. 메가시티를 얘기하고 있는 여당. 여기에 힘을 실어주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네. 56기 시군구 다문화 초등생 10% 넘었다. 네. 지금 전국의 56기 시군구에서는 초등학생 10명 중에 1명은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10%라고 나왔는데 이걸 좀 보겠습니다. 다문화 초등학생 비율이 높은 시군구, 전남 한평, 경북 영양, 전남 신안, 전북 임실, 전남 영암 등등을 보면 20%입니다. 이 얘기인즉슨 초등학생 5명 중에 1명은 다문화 가정 학생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예전에 다문화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나왔던 때가 있었죠. 이제 그건 옛말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안으로 이미 다문화가 들어왔고 이제는 어떻게 이걸 지원을 할지 다중언어 가능한 교사 등 지원이 절실하다, 시급하다, 매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사진 기사 가보겠습니다. 네,
모습 보고 아유 맞아 저랬어라고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제 바람은 불죠. 비는 오죠. 우산을 쓸 수도 없고 접을 수도 없고 애매한 상황이 바로 어제 이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어제 홍대 입구 이 앞에서 이 사람들 비는 오고 바람은 부는데 어쩌지 못하는 지금 이런 상황들을 지금 보고 계신데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다 보니까 얼마나 심하게 불었느냐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동차 한 대, 경차 한 대가 지금 뚝 떨어져 있죠. 여기가 어디냐? 강원도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경차를 밀어 올려서 바닥으로 떨어져 인도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바람이 심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참 바람도 많이 불고요. 비도 많이 왔습니다만 그런 것 치고는 그렇게까지 춥진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춥습니다. 네. 기사 같이 보실까요? 어제는 반팔, 오늘은 패딩. 수도권 올가을 첫 한파특보입니다. 네. 불과 네, 어제까지만 해도 진짜 반팔 입었는데 더웠는데 에어컨도 켰습니다. 근데 갑자기 패딩을 꺼내 입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찬 북서풍 탓에 오늘 기온이 10도에서 15도가 어제보다 뚝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서울 아침 체감 온도로는 영하다. 체감하는 건 지금 영하 2도입니다. 강원 산지에는 눈이 오고요. 이 추위 내일까지 반짝 추위라고 합니다. 오늘도 춥고 내일도 춥고 내일 오후나 돼야 날씨가 또 풀린다고 하네요. 네. 이게 지금 시베리아에서 오는 이 바람이기 때문에 추울 수밖에 없고 영하로 체감 기온을 좀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중부, 경북 한파특보입니다. 나오실 때 패딩 입고 나오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권유를 좀 드립니다. 네, 아침의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심, 윤심. 네, 뭐가 진짜인 걸까요? 둘 다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인요한, 김기현, 장제원, 권성동 중 한두 명만 결단하면 따라올 것.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인요한 혁신위원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기현, 장제원, 권성동 친윤 핵심 김기현 대표 지도부를 대표를 하는 거죠. 중에 한두 명만 결단하면 따라올 거다. 뭘 따라오느냐? 요거는 제가 얘기를 좀 직접 들어보는 게 낫겠죠. 목소리 먼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던지신 희생 문제니까 네, 다시 좀 얘기를 돌려보자면 권성동, 장제원 이런 대표적인 분들은 떠오르긴 해서 예.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고 뭐 몇 명 그중에 한두 명만 결단을 내리면 예.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건 월권이에요. 그분들이 왜 제가 여기서 뭐 이름을 얘기 안 하고 뭐 누구를 거명 안 하고 그런 이유는 그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멋있는 행동을 해야 돼. 네. 네, 그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멋있는 행동을 해야 돼서 내가 실명은 얘기를 안 한다라고 했지만 질문에 지금 들어가 있었죠. 질문에 뭐 장제원, 권성동, 김기현 아닙니까? 라고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내가 얘기 안 해도 되면 다 알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 맞다라고 사실상 얘기를 해준 셈입니다. 근데 얘기가 한두 명만 결단하면 다 따라올 것이다. 윤영걸 대표님. 한두 명만 결단하면 다 따라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핵심 친윤 네. 이 사람이 결단을 한다면 네. 다른 사람들은 다 자발적으로는 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가서 뭐 대부분 여태까지 성공한 세례가 과거에 정몽준 의원 정도 그 동작에 나가서 한 번 내고 거의 안 됐으니까 네. 가면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 결단을 다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만약에 한두 명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봐요. 누구요? 하나는 김기현 대표. 네. 뭐 바지 사장이라는 얘기는 있지만 그래도 당 대표고 네. 또 영남 울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저는 장제원 의원이라고 봐요. 예,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3선 정도 될 겁니다. 가장 핵심 친윤 중에 친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결단하면은 다른 사람은 좀 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저는 권성동 의원이나 이철규 의원도 핵심으로는 꼽히지만 네. 그분들은 또 지역구가 강원도예요. 그러니까 이 효과가
왜 험지 출마가 얘기 나오겠어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선거 구도가 국민의힘이 불리하게 돼 있어요. 왜? 지금 당 지도부가 민주당은 다 수도권입니다. 당 대표부터 원내대표 다 당 주요 그 집행부가 네. 최고위원도 그렇고. 네. 근데 국민의힘은 당 대표 울산이지 뭐 그 원내대표는 대구지. 그러니까 다 영남 쪽에만 몰려 있어요. 그래서 선거를 하면은 수도권에서 지난 선거에서 121석 중에서 국민의힘이 17석 한 5%밖에 못 건졌어요. 그 흐름을 구조적인 거를 타파하려면은 수도권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험지 출마 수도권으로 우르르 몰려오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하고 장제원 의원 정도가 깃대를 들으면 저는 다른 사람도 좀 따라서 올 가능성이 많다. 이게 한두 명 와서는 효과가 없거든요. 네. 저는 한 10명 정도는 돼야지 효과가 있다고 봐요. 미랄이 하나 썩으면 하나로 끝나지만 네. 여러 미랄이 썩으면 그게 옥토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이 결단을 내릴 거고 저는 대통령 뜻도 어느 정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옥토를 만들려면 한 미랄이 10개 정도는 필요하다. 근데 일단 그중에서도 중요한 미랄은 김기현, 장제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걸 좀 볼까요?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선 혁신안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일부 최고위원의 언급에 그게 맞다. 혁신에 힘을 실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호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지역구, 현재 울산 나물이죠. 지역구 불출마 카드를 열어놓고 거취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네. 일단 김기현 대표, 영남권 중진 험지 출마라는 이 혁신위의 얘기에 대해서 일단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취지로 호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본인도 불출마를 지금 고심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김기현 대표 이 불출마를 고심한다고 해서 기자들이 이런 기류를 보고 물어봤습니다. 네. 아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죠. 내가 지금 전화를 했다. 내가 다 일일이 전화하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인요한 위원장이 그 당내 여러 분들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좀 희생 결단하라고 메시지 냈다고 하는데 혹시 대표님께도 연락이 갔을까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어쨌든 계속해서 그 위원장 권고가 지금 당내에서 가장 좀 뜨거운 얘기라서. 그럼 혹시 이 위원장님 전화는 받으셨어요? 또 다른 질문 아니 있으세요? 지도부 내에서 좀 논의하신 부분 없으세요? 불출마나 험지출마 관련해서. 질문할 게또 한 명. 혹시 어떤 입장이신지 할 말이 없는데 불출마하라고 자꾸 하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혹시 인요한 위원장이 전화 따로 받으신 거 없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없어 아무나 바빠 죽겠는데 내가 일하기도 바빠. 그런 데서 평가할 시간이 없어요. 권고 자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거기에 대해서도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네. 김기현 대표한테 기자들이 물었더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묘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이철규 위원장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거 없어. 할 말 없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직접 일일이 지금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기자들이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일단 김기현 대표는 뭐 불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 상황에서 이철규 위원장은 그런 거 없다. 난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윤경호 위원님. 그럼 이철규 위원장은 전화를 안 받은 걸까요? 약간 묘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인재 영입위원장이라는 감투가 그러니까 저분은 원래 사무총장 맡았다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가장 상징적인 당직자였잖아요. 네. 그러다가 다시 인재 영입위원장으로 복귀를 하니까 이게 뭐야라고 했었는데 인재 영입위원장이란 앞으로 총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인데 네. 저분마저도 그러면 불출마 내지는 수도권 험지로의 지역구 이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뭐 원칙도 뭐도 없이 그냥 당내 중진이나 아니면 조금 무게 있는 분은 전부 다 그럼 가라는 얘기냐 이렇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이 중진들 딱 집어서 김기현 그다음에 장성동 네.
장제원, 권성동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불출마를 선언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수도권 험지로 옮겨서 도전을 해보세요 하고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불출마를 선언을 한다면 여권의 특성상 자리를 다른 걸로 보전을 쉽게 해줄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아까 일면 기사들을 얘기할 때 개각 얘기했잖아요. 네. 화끈하게 중진인데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 중에는 장관으로 발탁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권의 특성이잖아요. 권한을 쥐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런데 수도권 험지로 이전은 그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맨 땅에 박치기 하는 걸로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거는 당사자가 결단을 내려도 그 다음에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 큰 그림을 이니원 위원장이 개인 플레이를 하는 거냐 아니면 대통령실과의 활발한 조율 하에 하는 거냐에 네. 따라서 이런 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당근 카드도 같이 가지 않을까. 그러면 상당히 이 험지 출마 내지는 불출마 중진들에게 권해주는 이 압박이 먹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지금 개각이랑 맞물려서 중진들 그냥 험지에 가서 험지라고 하지만 사실상 사지인데 가서 죽으라고 하지 말고 개각이랑 맞물려서 그런 쪽으로 좀 물꼬를 좀 펴주면 훨씬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일단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김기현, 장제원, 권성동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지금 이철규 위원장까지 넣었었는데 일단 김기현 대표, 이철규 위원장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동석 위원님, 네. 장제원, 권성동 이 두 사람은 사실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거든요. 두 사람도 지금 고민하고 있을까요? 뭐 언론에서 그리고 뭐 인 위원장께서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고민은 되겠죠. 네. 근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언론에 의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편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친윤 핵심 관계자들만 불출마 선언을 할 것이 아니라 네. 국민의힘 내에서는 제대로 된 컷오프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거에 맞춰서 불출마를 유도하거나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제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친윤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갈등밖에 부추길 수 없거든요. 이게 총선이 아직 많이 남아서 다행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이게 총선을 내년 1월 정도 되면은 네. 결국에는 불출마 선언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출마 선언을 언제 할지 저는 네. 고심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12월이 됐든 1월이 됐든 그 불출마 시기에 따라서 의원들이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뭐 친윤이고 친윤 핵심이다. 그러니까 불출마하거나 험지 가야 된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공천 기준이 확정이 되고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핀셋 뽑듯 뭐 측근이니까라고 해서 빼는 건 그럼 공정하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일단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직접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불출마하거나 험지 출마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두고 다음 기사 볼까요? 연일 친윤 압박하는 인요한 윤심 여부 놓고 분분입니다. 네.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 계속해서 친윤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지 마십시오. 아니면 험지로 가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윤심인 것이냐. 요거 OX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이런 드라이브. 윤심이다. 하나, 둘, 셋. 세 분은 O, 한 분은 X예요. 네. 이동석 위원님. 네. 아니다. 윤심이 아니다. 인심이다. 저는 이거는 국민이 바라는 민심입니다. 네. 이게 윤심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윤심도 지금 인심도 아니고 민심이다. 민심이다. 저는 민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인 위원장께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지금 용산이랑 전혀 이런 논의가 없이 결국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지금 1호, 2호, 그리고 3호, 청년에 이어지는 이런 혁신안들을 보십시오. 이게 과거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그런 혁신을 지금
넘어서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자분들께서 이렇게 열광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3호, 4호, 5호 계속될 때 저는 더욱더 혁신 있는 그런 가치를 내세워야지 혁신이가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홀로 X를 꽂으셔서 뭔가 다른 답변인가? 라고 여쭤봤는데 민심이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신장현 의원님, 네. 이건 윤심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이면 혁신이는 힘을 못 얻어요. 민심을 지금의 주류 세력이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윤심이면 듣습니다. 예, 민심을 거스를지언정 윤심을 거스를 수는 없거든요. 앞으로 3년 반이라는 정권의 시간 동안에 네. 왜 친윤이라는 게 생겼을까요? 그건 다 자연히 이제 본인의 공천과 그 이후의 정치 행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민심은 이반되더라도 윤심에 잘 줄을 서면 다 자기의 정치의 어떤 여정이 탄탄대로일 거라는 믿음 때문에 친윤이라는 것도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네. 엄밀히 말하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속에도 국민의힘의 주류 혹은 뭐 친윤, 혹은 영남권 여기에 대한 100%의 신뢰를 갖고 지금 국정을 드라이브 걸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방향은 그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윤과 함께 앞으로 5년을 가겠다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천착했던 것이 친윤이자 영남권이었던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본인의 20%대로 주저앉아버린 이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네. 윤심이 제대로 관통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지금의 3선 이상 혹은 친윤 영남권이 떨어져 나가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스피커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게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심으로 인해서 지금 중진들을 물갈이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또 말씀을 주셨어요. 민심과 윤심 좀 같은 듯 다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어떤 당 내부의 어떤 물갈이 분위기, 범지 출마를 권장하는 압박 분위기들 여기에 더해서 이게 하나 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용산발 출마 열차 움직인다. 여권 전략 공천 없이 경선. 네. 용산발 열차도 지금 이제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용산발 열차가 뭐냐? 사실 대통령실 참모진 중에서 이 총선에 출마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참모 출마 주요 예상 지역인데요. 일단 수도권 충청에 이승환 전 행정관, 김보현, 김기흥, 강승규 여기 시민사회 수석이죠. 서승우 전 자치행정비서관, 이동석 전 행정관도 있네요. 네, 여기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그리고 전희경 정무비서관, 김은혜 홍보수석. 네, 영남 지역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지금 주진우 법률비서관은 부산 수영에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쭉 지도로 보시면. 전국 곳곳에 지금 대통령실 참모들이 아마 여기에 출마를 할 것 같다라는 지역으로 지금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여기 좀 밑줄을 좀 같이 볼까요? 참모진은 일단 상당수, 뭐 30명, 많게는 40명까지도 출마를 한다라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출마를 고심 중인 일부 참모에게 대통령실 출신 참모에 대한 전략 공천은 없을 것이다. 자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도전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네, 윤 대통령 다시 말해서 살아 돌아와라 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석 위원님. 네. 또 여기도 지도에도 등장을 하셨는데 네. 일단 지금 대통령실 참모의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좀 중요한 요인이 될 겁니다. 근데 현재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썩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선 출마하는 입장에선 좀 고민이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뭐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출마에 있어서는 각자의 능력을 평가받는 거라서 저는 뭐 그렇게 큰 고민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전략 공천, 네. 뭐 단수 공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통령실 출신들이 전략 공천을 바라고 있다. 저는 단 한 명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나가서 제대로 된 역량을 평가받고 네. 민심을 들었을 때 국민들께서 선택을 해주시는 거지 그거를 배제하고 나는 자신이 없어서 전략 공천을 원해. 이런 거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내려가서 이제 민심을 청취하고 본인의 네. 얼굴을 알리고 민심을 들었을 때
국민들께서 선택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앞으로 행보를 보여서 진짜 전략 같은 거 그리고 공천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 공부하고 학습하고 시민들과 계속해서 만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략 공천은 받을 수 있지만 최종 국민들 선택까지 받을 수 있는 것도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긴 합니다. 때문에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요한 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략 공천 우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보면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 중에도 출마를 준비해서 나오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분들도 똑같이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요. 그거 누구 제외된 사람 없어요. 네. 또 대통령을 가까이 하고 또 당진 지금 지도부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 뻔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름을 호명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 다 알잖아요. 경선이라는 게 민주주의에서 잔치예요. 네. 재밌는 일이야. 예. 막 흥을 돋구는 일이야. 뭐 누구 특정 그룹을 전부 다 공천할 거 천만에요. 네. 대통령도 그걸 원치 않을 거고. 예. 네, 대통령실 참모도 예외가 없다. 네, 대통령도 그걸 원치 않을 거다. 제외된 사람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경선 룰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건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대통령도 그걸 원치 않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지금 윤심을 인심이 잘 읽고 읽는 게 맞습니까? 잘 읽고 있다고 봐요. 네. 저는 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윤 대통령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해도 네. 왜 이심전심 염화시중의 미소 서로 뜻은 아는 거죠. 윤 대통령이 과거에 신당설 계속 좀 나왔잖아요. 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 그거가 지금 그 험지 출마론 이거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국민의힘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바꿔야 된다. 하니까 험지 출마론, 희생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특히 저는 공천 관련해서 보수가 2016년, 2020년 두 번 패배했거든요. 선거에서. 네. 가장 큰 건 공천 잡음이었어요. 그때 뭐 김무성 2016년은 대표가 옥새파동 일으켰죠. 2020년에는 황교안 대표가 공천 엉망진창으로 했잖아요. 이번에는 그 국민의힘하고 윤 대통령이 혈서를 쓸 각오로 해요. 혈서. 네, 공정한 공천. 네.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 내려온 사람도 공정하게 하고 누구도 특혜 없이 공정하게 이렇게 계속 진행이 돼야지 국민들이 평가할 거다. 혁신이라는 거는 자기 살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황골 탈 때 말은 황골 탈 때 많이 하는데 네. 황골 뼈를 바꾸고 탈 때 태를 빼앗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건데 말로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대통령이나 지금 출마를 앞둔 용산 참모나 이런 분들이 정말 결사적으로 이번에 임해야 된다. 대통령도 이번에 내년 총선에서 지면 바로 레임덕입니다. 지금도 저는 정권 교체됐다고 안 봐요. 국회 민주당이 갖고 있잖아요. 다수당. 네. 대법원장도 비었잖아요. 지금 행정부밖에 없어요. 내년 4월 총선이 그만큼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황골 탈퇴를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쉽게 갈 생각하면 안 된다. 혈서를 쓰는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네요. 네, 이 경선 룰이 얼마나 또 공정하게 잘 짜여지는가가 또 관건이 되겠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